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마지막 말 기억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가족에게 한 말, 직장에서 동료에게 던진 말, 전화 통화에서 흘린 말, 그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그 말들 중에 당신이 되돌리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한 말, 별 생각 없이 던졌지만 돌이켜보면 좀 심했다 싶은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됐는데 습관처럼 내뱉은 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은 금방 잊으면서 남이 나에게 한 말은 수년이 지나도 잊지 못합니다. 10년 전에 친구가 던진 농담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고 20년 전에 부모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남의 말에는 그토록 예민하면서 자신의 말에는 그토록 둔감한 것일까요? 수천 년 전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모순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조심하라. 이 한 줄의 가르침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지, 그리고 말을 바꾸면 어떻게 관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하루에 약 1만 6천 개에서 2만 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만 개의 단어 중에서 자신이 정말로 의식하고 내뱉는 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말은 습관처럼 반사적으로 생각 없이 입 밖으로 나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투덜거리는 말, 밥상에서 가족에게 던지는 짜증 섞인 말, 출근길에 전화로 하는 불평, 회사에서 동료의 뒷담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아이에게 하는 날카로운 말. 이 모든 말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말하는 순간에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입이 열리고 소리가 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를 상대방은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이미 잊었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그 말이 모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가장 무서운 속성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거대한 비배층이 존재합니다. 던지는 사람에게는 깃털처럼 가벼운 말이, 맞는 사람에게는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마을 곳곳에 다니며 이웃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랍비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베개를 가져와서 마을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베개를 찢어 깃털을 바람에 날려라. 남자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랍비에게 돌아왔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그 깃털을 모두 주워오너라.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깃털은 이미 바람에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퍼뜨린 말도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아무리 해명해도 이미 나간 말은 바람에 흩어진 깃털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닿는 곳마다 상처를 남기고 오해를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흔히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행동으로 남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은 다릅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은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아무런 악의 없이, 심지어 좋은 의도로 한 말조차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현인들은 말을 불에 비유했습니다. 불은 제대로 쓰면
음식을 익히고 추위를 몰아내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한순간만 방심하면 집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쓰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불은 타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말의 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말을 쏟아냅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한 말 중에 상대방의 마음에 불을 지른 말은 없었습니까? 당신은 까맣게 잊었지만 상대방은 아직도 그 불에 대인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남의 말에 그토록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칭찬 한마디를 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누군가가 비난 한마디를 하면 일주일 내내 우울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일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좌우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미소를 보고 안심하고 엄마의 인상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이 패턴은 어른이 되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SNS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타인의 평가에 노출됩니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댓글 하나에 울고 웃습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인 댓글을 달면 밤잠을 설치고 긍정적인 반응이 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들뜹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완전히 의존하는 삶.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탈무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을 제시합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탈무드가 진짜 강조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남의 말에 신경 쓰기 전에 자신의 말부터 살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말은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칭찬할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온전히 당신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는 사람치고 자신의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말에 유독 예민한 사람일수록 정작 자신의 말은 거칠고 무신경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남에게 온갖 험한 말을 퍼붓으면서 남이 자신에게 조금만 거친 말을 하면 크게 상처받습니다. 이 모순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바로 이 모순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자신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말이 남을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를 곱씹기 전에 내가 남에게 준 상처를 먼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남에게 상처받은 말의 목록과 당신이 남에게 상처 준 말의 목록을 나란히 놓으면 어느 쪽이 더 길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의 목록만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자신이 준 상처의 목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선명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욕설이나 폭언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도 큰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은 의외로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악의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던지는 말들입니다. 그것도 못해?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이 말을 던질 때 말하는 사람은 단지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한번 마음에 자리 잡으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네 나이 아직도?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에 맞는 삶이란 것이 정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상대방의 현재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말입니다. 3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40이 넘었는데 아직 집을 못 샀다고, 50이 넘었는데 아직 그런 것도 모른다고. 이 말들은 상대방에게 조급함과 수치심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말하는 사람은 가벼운 충고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살 좀 빠져라. 키가 좀 작아서 얼굴이 좀 그렇지. 외모에 대한 말은 특히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당사자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평생 자신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말이 떠오릅니다. 말한 사람은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들은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해?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둘째는 안 가질 거야? 한국 사회에서 특히 흔한 이런 질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압박이고 간섭이고 판단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은 칼로 찌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관습이니까, 다들 하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무심코 던진 말의 무서움입니다. 아기가 없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아기 없이 던진 돌에 맞아도 사람은 다칩니다. 마찬가지로 아기 없이 던진 말을 맞아도 사람의 마음은 다칩니다. 아니, 어쩌면 아기가 없는 말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있는 말은 상대방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하고 마음의 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 없는 말은 방어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오래 남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말로 남을 모욕하는 것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모욕을 당하면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현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말에 의해 피를 흘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일어나고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친구, 동료, 그들에게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심코 던진 당신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말들이 그들의 잠을 빼앗고 자신감을 갉아먹고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입은 하나를 주고 귀는 둘을 주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뜻이다. 비슷한 말이 탈무드에도, 논어에도, 성경에도 나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지혜의 전통이 한결같이 간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현인들이 말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말을 많이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실수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10마디를 하면 그중 한두 마디면 실수가 섞이고 100마디를 하면 그중 10마디는 문제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후회할 말의 수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말이 길어지면서 불필요한 말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지 않아도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냅니다. 마치 댐에 금이 가면 물이 조금씩 새다가 결국 한꺼번에 터지듯 말도 한번 문을 열면 점점 통제가 안 됩니다.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에게는 묘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 한마디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수만 마디를 쏟아내는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에는 수백 마디의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적은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침묵에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불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르면 어색해하고 그 어색함을 깨기 위해 아무 말이나 꺼냅니다. 그러나 침묵은 사실 매우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화가 나는 상황에서 반박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이런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탈무드의 현인 시몬 벤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현인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침묵보다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은 침묵 자체가 목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할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할 말이 없으면 굳이 만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의에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유능해 보이고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교적으로 보입니다. SNS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100마디의 빈말보다 한마디의 진심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말을 아낀다는 것은 벙어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하되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닌지, 이 말을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짧은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말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탈무드만이 혀의 다스림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거의 모든 지혜 전통이 한결같이 말의 힘과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동서양의 현인들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 본성의 핵심을 관통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부처는 팔정도에서 정어, 즉 바른 말을 강조했습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 이 네 가지를 피하는 것이 바른 말의 핵심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쓸데없는 말입니다. 거짓말이나 험한 말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처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쓸데없는 말조차 피하라고 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아무런 의미 없는 수다, 시간을 때우기 위한 잡담, 이런 것들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말을 삼가는 것을 군자의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에 어눌하고 행동에 민첩하다. 이 말은 일부러 말을 못하는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라는 뜻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을 공자는 가장 경계했습니다. 입으로는 천리길을 가면서 발로는 한 걸음도 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혀에 대한 경고는 매우 강렬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나니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한 것입니다. 작은 불이 거대한 숲을 태우듯 작은 혀가 거대한 인생을 태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솔로몬 왕의 잠언에는 더 직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있을까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현실에서도 이 비유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말 한마디가 제자의 미래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가 절벽 끝에 선 사람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참비자도 말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참비자는 말의 위험성을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군주 앞에서 말을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시대였으니 말에 대한 경각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비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안전하고 많을수록 위험하다. 이것은 궁정에서의 처세술이지만 현대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온라인에서 말이 많을수록 적을 만들고 말이 적을수록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동서양의 현인들이 한결같이 말을 경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치면 그 사람은 거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초라한 차림이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따뜻하면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고 말의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핵폭탄이 아닙니다. 사람의 혀입니다. 핵폭탄은 도시를 파괴하지만 혀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도시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한번 파괴된 영혼은 다시 세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의 파괴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파괴의 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는 치유의 힘도 있고 생명의 힘도 있고 기적의 힘도 있습니다. 같은 입에서 독이 나오기도 하고 꿀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을 살려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을 때, 그때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당신을 일으켜 세운 경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짧은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이 한마디가 수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한마디가 존재의 의미를 되찾게 합니다.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독이 될 수 있다면 해독제도 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신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은 작은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건넨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신감이라는 세상을 창조합니다. 반대로 비난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던 용기의 세상을 파괴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연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위로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 상대방의 노력을 알아주는 말,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는 말, 이런 소박한 말들이 사람을 살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을 너무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고맙다고, 대단하다고, 수고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칭찬이나 감사의 표현을 쑥스러워하고 부정적인 말은 거리낌 없이 하면서 긍정적인 말은 아끼면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못한 것만 지적합니다. 고마운 것은 마음에 담아두고 불만스러운 것만 입 밖으로 냅니다. 이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한 번 더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맛있다. 고생했어. 네 덕분에 힘이 났어. 잘하고 있어. 걱정 마.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압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하루를, 일주일을, 때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조심하라. 이것은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아끼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나쁜 말을 삼가는 것과 좋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은 입안에 가두고 좋은 말은 입 밖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커피를 사주는 것보다, 선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보다 말에 더 깊이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지나가지만 말은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앞에서 하는 말에서 드러날까요? 뒤에서 하는 말에서 드러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뒤에서 하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앞에서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고 있으니까, 평판이 걸려 있으니까, 예의를 차려야 하니까. 그러나 뒤에서는 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솔직해져도 되니까. 그래서 뒤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말입니다. 험담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언어 자체가 험담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를 공유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고 이것이 험담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은 인간에게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남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떠드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험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합니다. 탈무드에서는 험담을 라셔나라, 즉 나쁜 혀라고 부르며 이것을 세 가지 대죄에 비견합니다. 탈무드의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 듣는 자,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자. 이 세 사람 모두가 험담에 의해 해를 입습니다. 먼저 험담의 대상은 당연히 해를 입습니다.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나쁜 말이 퍼져나가고 평판이 손상되고 관계가 훼손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가 독특한 것은 험담을 듣는 자와 말하는 자도 함께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험담을 듣는 사람은 왜 해를 입을까요? 험담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시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또한 험담을 듣는 사람은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내 험담을 하고 있겠구나. 이 깨달음은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듭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은 왜 해를 입을까요? 험담은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뒷말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에 대해 험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변질됩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보는 눈은 퇴화하고 남의 나쁜 점을 찾는 눈만 발달합니다. 결국 세상이 온통 미워할 사람으로 가득 차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탈무드는 험담에 대한 매우 실용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상상하라. 그래도 할 수 있는 말만 하라. 이 기준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 기준만 적용해도 우리가 하는 말의 절반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하는 말의 대부분은 당사자 앞에서는 절대 하지 못할 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근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험담한 누군가,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그 말을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면 그 말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말입니다. 뒤에서 하는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한 뒷말은 반드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신뢰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어떤 해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의 질은 결국 말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어떤 관계든 그 관계의 온도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의 온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연애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쁘다, 멋있다, 보고 싶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 보여도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상대방이 작은 일을 해줘도 감동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변합니다. 예쁘다, 멋있다는 말은 사라지고, 왜 또 그래? 맨날 그 모양이야. 말해봐야 소용없어. 같은 말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감사의 표현은 사라지고 불만의 표현만 남습니다. 격려의 말은 사라지고 비난의 말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의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깁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외도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일상적인 말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작지만 날카로운 말들이 쌓여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큰 싸움 한 번에 갈라서는 부부보다 작은 말에 상처가 쌓여서 갈라서는 부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싸움은 화해의 기회라도 있지만 일상적인 말의 상처는 화해의 계기조차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소해서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그래서 고쳐지지 않고, 그래서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곧 세상이 자신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부모가 너는 똑똑해 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이 못나다고 믿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의 자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정작 아이에게 하는 말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옆집 누구는 벌써 했는데.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상처를 주는지 모르면서 아이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말은 결정적입니다. 오래된 우정이 깨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친구가 힘들 때 건넨 무심한 한마디, 성공했을 때 건넨 시큰둥한 한마디, 실패했을 때 건넨 은근한 비꼼. 이런 말들이 쌓이면 아무리 오래된 우정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평생 함께 가는 우정의 비결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항상 따뜻한 말을 해준다고. 내가 힘들 때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내가 기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가 실수할 때 비난하지 않고 격려해준다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시키더라도 어떤 말로 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빨리 해. 와, 이거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급한 건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는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전자는 반감을 사고 후자는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말의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능력을 키우거나 돈을 벌기 전에 말의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관계의 기초는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외모가 아닙니다. 말입니다. 매일 주고받는 말의 온도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젊을 때는 말이 좀 거칠어도 용서가 됩니다. 혈기 왕성한 나이니까,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경험이 부족하니까. 주변에서도 젊은 사람의 거친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대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정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말이 거친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이상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간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물론 노년의 외로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은 평생 해온 말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잔소리를 하며 살아온 부모에게 자식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집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잔소리가 쏟아지니 전화를 받기가 두렵습니다. 만날 때마다 비교와 지적이 이어지니 만남이 즐겁지 않습니다. 자식이 불효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을 밀어낸 것입니다. 평생 험담과 불평을 달고 산 사람 곁에도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되고 세상에 대한 불평이 이어지는 사람. 처음에는 맞장구를 치던 사람들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가라앉으니까 서서히 연락을 끊게 됩니다. 원인은 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평생 같은 방식으로 말해온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거칠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말에 온기가 생긴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나이 든 분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위로를 받는다. 지혜를 얻는다. 이런 말을 듣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말에 겸손함이 있고 말에 따뜻함이 있고 말에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결국 말의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지식이 많은 것이 지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에서 드러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는 것,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것, 자신의 경험을 자랑이 아니라 이해의 도구로 쓰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의 가장 큰 덕은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다. 때를 아는 것이다. 말할 때를 알고 침묵할 때를 아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니까 충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충고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충고를 원할 때 하는 충고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하는 충고는 잔소리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때에 따라 지혜가 되기도 하고 잔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때를 아는 데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를 알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를 아는 것, 충고할 때를 알고 그저 들어주기만 할 때를 아는 것. 아름다운 노년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 재정을 준비하는 것, 취미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습관을 다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한 번 더 살피십시오. 잔소리를 줄이고 칭찬을 늘리고 비교를 멈추고 격려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곁에 사람이 남을 것입니다. 자식이 찾아오고 친구가 연락하고 이웃이 인사하는 따뜻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 항상 좋은 말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해야 할 쓴소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위험한 길로 가는 사람에게 멈추라고 말하는 것,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말들은 비록 듣기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탈무드가 말을 조심하라고 한 것은 이런 필요한 말까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뭐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대학 나온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두 번째, 수고했어. 전체적으로 잘 됐는데 이 부분만 좀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두 가지 모두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방식은 후배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반감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후배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후배는 기꺼이 수정을 하고 다음에는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망쳤네. 맨날 놀기만 하니까 그렇지. 라는 말과 이번에 아쉽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다음에는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말. 같은 상황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할 말은 하되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 지적은 하되 인격을 모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 비판은 하되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이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말의 지혜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공개적으로입니다. 지적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들이 없는 곳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누군가를 망신 주는 것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 원칙은 현대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의 중에 부하 직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상사, 친척 모임에서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부모, SNS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비판하는 네티즌. 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사적인 자리에서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우림은 종종 이런 변명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할 말은 해야지.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도려 말하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말들로 자신의 거친 말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거친 말이 솔직함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을 솔직함이라는 포장지로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상처 주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솔직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냥 내뱉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표현을 다듬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원칙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 말을 하되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는 말은 더 위험합니다. 이 말은 변화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의 거친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바뀌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 누가 남아있으려 하겠습니까? 성격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말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표현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현인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 제자가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도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화가 날 때 바로 내뱉지 않고 3초만 참아보는 것.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것. 부정적인 말을 하려다가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물론 3초를 참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3초의 여유가 주는 것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내뱉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바꿔서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회가 바로 3초 안에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바로 내뱉으면 그 기회를 놓치고 잠시만 멈추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말의 습관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비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교의 말을 합니다. 옆집 아이는 서울대에 갔는데 친구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했는데 동생은 벌써 집을 샀는데 이런 비교의 말들이 관계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비교는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는 부족하다.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이것이 비교의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비교는 치명적입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말은 곧 세상의 진실입니다. 부모가 형이 너보다 낫다고 하면 아이는 정말로 자신이 형보다 못하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옆집 아이를 칭찬하면 아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실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교 속에서 자란 아이는 평생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남보다 뒤처지면 초조해하고, 남보다 앞서면 잠깐 안도하다가 곧 또 다른 비교 대상을 찾습니다. 이 끝없는 비교의 사슬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남편은 이런데 넌 왜 그러냐? 다른 집 아내는 저런데 넌 왜 못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비교를 당한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방어적이 됩니다. 방어적인 사람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결국 비교의 말은 변화를 이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변화를 방해합니다. 정말로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 사람의 작은 변화, 작은 노력, 작은 성취를 알아봐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비교에 의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에 의해 변합니다. 비교는 수치심을 주고 인정은 동기를 줍니다. 수치심으로 움직이는 변화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동기로 움직이는 변화는 지속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별이 있다. 남의 별과 비교하지 말라. 당신의 별은 당신만을 위해 빛나고 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삶에는 고유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삶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별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비교 대신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하나만 찾아서 말해주십시오. 그것이 비교의 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화의 도구입니다. SNS 시대의 말의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 한 줄, 댓글 하나, 메시지 하나가 순식간에 수천 명, 수만 명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한 번 올린 글은 삭제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캡처되고 공유되고 영원히 인터넷 어딘가에 남습니다. 이것은 탈무드의 깃털 이야기가 현대판으로 재현된 것입니다. 바람에 날린 깃털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인터넷에 퍼진 글은 걷어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인터넷의 깃털은 바람에 날린 깃털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바람에 날린 깃털은 시간이 지나면 땅에 떨어지고 흙이 되지만 인터넷의 깃털은 영원히 공중에 떠다닙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거칠게 말합니다. 얼굴을 마주보지 않으니까, 익명 뒤에 숨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직접 보지 않으니까, 면대면으로는 절대 하지 못할 말을 키보드 뒤에서는 아무렇지 않겠습니다. 악플, 조롱, 비꼼,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화면 너머에 있는 것은 아이디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상처받는 마음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악플을 달 때, 비꼬는 댓글을 쓸 때, 누군가를 조롱하는 글을 공유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습니다. 화면이 사람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보이지 않으니까 죄책감도 없습니다.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뉴스를 우리는 너무 자주 접합니다. 그때마다 사회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느냐고. 그러나 정작 자신은 온라인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직접 악플을 달지 않더라도 조롱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비난하는 댓글에 동조하고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소문을 공유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누군가를 향한 돌팔매에 동참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을 현대에 적용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에 글을 쓰기 전에 세 가지를 자문하라. 이것은 사실인가? 이것은 필요한가? 이것은 친절한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글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글은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글은 소음을 더하는 것이고, 친절하지 않은 글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온라인에서 쓰는 글의 상당 부분은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을 조심하는 것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의 뇌는 전투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10중 8구 후회할 말입니다. 화가 날 때 3초만 참으십시오. 단 3초입니다. 그 3초 동안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 말을 정말로 지금 해야 하는지 자문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3초만 참으면 말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화를 가라앉힌 후에 하면 전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왜 맨날 그래?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로 그것도 못해?를 어디가 어렵지?로 넌 왜 그 모양이야?를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로 같은 상황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되 부정적 표현 대신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듣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자신이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말하는 시간이 듣는 시간보다 깁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도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느라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듣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끊지 말고 들으십시오. 다 듣고 나서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대화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 이상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칭찬할 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옷 잘 입었다. 일 정말 잘 처리했더라. 요즘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 당신이 해줘서 편했어. 이런 작은 칭찬 하나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합니다. 다섯째, 험담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험담은 거의 중독에 가까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단계적으로 줄여보십시오. 험담을 하려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잠시 멈추고 다른 주제로 바꿔보십시오. 누군가의 험담을 들을 때 동조하는 대신 주제를 바꿔보십시오. 이것만 해도 당신의 말의 품격은 크게 올라갑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능력이나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에 대한 한 가지 깊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하는 말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거친 말을 자주 하면 우리의 뇌는 세상을 거칠고 적대적인 곳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남에게 따뜻한 말을 자주 하면 우리의 뇌는 세상을 따뜻하고 우호적인 곳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세상이 온통 나쁜 사람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나쁜 이야기만 하니까 뇌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세상이 좋은 사람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뇌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가르침,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조심하라. 이것은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당신의 세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친 말을 내뱉으면 거친 세상에서 살게 되고 따뜻한 말을 내뱉으면 따뜻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 거친 세상의 상당 부분은 자신의 말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거칠게 말하니까 남도 나에게 거칠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니까 남도 나를 비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내가 던진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남의 입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입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하면 주변에서도 따뜻한 말이 돌아옵니다. 내가 먼저 존중의 말을 하면 주변에서도 존중의 말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이상론이 아닙니다. 직접 실천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마지막 말을 기억하느냐고.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입에서 나갈 첫 번째 말은 어떤 말이 될 것입니까? 부디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드는 말이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탈무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라는 것을.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선택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1초만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칼이 될 것인지, 약이 될 것인지, 이 말이 관계를 세우는 말인지, 무너뜨리는 말인지, 이 말이 나의 세상을 따뜻하게 할 것인지, 차갑게 할 것인지, 그 1초의 선택이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조심하라. 수천 년 전 탈무드의 현인들이 남긴 이 한 줄의 지혜가 오늘 당신의 삶에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